퇴근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밥 먹고 씻고 나오면 9시가 되거든요. 주 4일째가 된다거나 하면은 하루를 좀 더 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고, 당장 정해진 업무량이 있고 그걸 주 4일 안에 끝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일일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엄청 큰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 주 4일제 혹은 4.5일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언급하며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 4일제가 도입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법 두드러지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이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답변했고 주 4일제를 찬성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은 임금이 줄어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거든요. 병원을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이럴 때는 반차 아니면은 점심시간 뭐 그런 식으로밖에 못 가니까 좀 주말이 정말 그냥 집안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벌써 일요일 밤이고, 사실상 직장인들이 그냥 앉아서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주 5일 하는 거랑 똑같은 능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 4일제가 더 맞지 않나. 해외에서는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업무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죠.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냐는 건데요. 주 4일제라면 그 날에 더 노동을 하고 싶은 노동자에게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중소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요.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노동 생산성.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뜻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의 능률을 말합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023년 기준 51달러. OECD 37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노동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은 채로 법으로 주 4일제를 강제하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매출이라든지 이윤에도 큰 부작용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노동 문화를 좀 개선을 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분자가 총 생산량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게 노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작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즉 한국은 그냥 노동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낮죠. 노동 효율이 낮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무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과거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에도 지금처럼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잘 정착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특별히 다를 게 있나요? 주 5일제를 논의했던 시기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2000년이고요. 실제 시행한 건 2011년이잖아요. 경제 고성장기였고 노동력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저성장 시대고 인구 절벽으로 기업이 인건비 부담도 굉장히 크고 인력난의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에 더더욱 주 4일 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산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에 집중을 많이 해서 썼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질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 양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작년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제한적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죠. 반면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무려 2019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했다가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간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애들의 주 4일제 철회는 단순히 제도 자체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외부 환경 악화거든요. 이 자격증 시험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주 4일제의 지속 가능성은 기업의 경영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산업의 특성상 주 4일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간극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제조업은 어렵습니다. 아예 주 4일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 4일제를 누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뭔가 혜택이 필요한데 그 혜택이라는 거는 금전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요. 주 4일제에 대해 의견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건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은 너무 길고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AI하고 자동화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에 맞게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주 4일제나 4.5일제를 하는 회사 측의 주요 동기는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을 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주 4일제나 4.5일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또 그러한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 그러면 확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은 주 4일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